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말라. 침묵의 전략.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이 상대방의 표정과 말, 감정 표현 등을 통해 그 사람의 속생각을 추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간파했고, 이러한 정보 노출이 때로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누군가가 우리의 본심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고, 예측 가능한 존재는 통제하기 쉽다. 이를테면 카드 게임에서 자신의 패를 보여주는 사람은 결국 판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사람은 상대에게 쉽게 읽히고 조정당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는 이런 비판을 견디지 못해라고 무심코 말하는 순간, 악의적인 사람은 그 정보를 기억해 두었다가 적절한 순간 그것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 그라시아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먹물을 내뿜는 오징어처럼 사고와 감정을 흐리게 만드는 방식, 즉 의도적인 모호함과 침묵의 기술을 권한다. 속내를 숨기는 것은 단지 방어적 자세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미스터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이다. 예측 불가능성 사람들에게 당신을 해석할 여지를 주지 마라. 그는 특히 자신의 성향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말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은 타인의 성격, 기호, 반응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을 이용하려 든다. 당신이 급한 성격이라는 걸 알게 되면 누군가는 그 조급함을 자극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고, 당신이 칭찬에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계속해서 아첨을 통해 조종하려 들 것이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조작 가능하고, 조작 가능한 사람은 사회에서 약자가 된다. 반대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경계 대상이 되고 일정한 거리와 신중한 존중을 유도하게 된다. 상대가 당신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라는 조언은 단순한 정보, 은폐를 넘어서 심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태도이다. 따라서 침묵은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 권력의 한 방식이며 자기 통제력의 상징이다. 침묵하는 자는 종종 판단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며 신중함이라는 가면 속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라시아는 이런 전략을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권장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항상 타인의 관심을 끌고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3. 호기심은 통제의 출발점이다. 말과 행동을 아껴라.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라. 이 부분은 매우 현대적인 통찰이기도 하다. 정보를 넘치게 주는 시대에 우리는 자주 자신을 설명하려 하고 SNS 등을 통해 사소한 감정까지 공유한다. 그러나 그라시아는 불완전한 정보가 오히려 신비와 존경을 낳는다고 본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과대평가한다. 따라서 너무 많이 말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곧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는 좋은 평판은 자기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종종 그 사람이 다 설명하지 않아서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끌리는 경우가 있다. 미스터리한 기운이 있는 사람은 쉽게 잊히지 않고 존경받는 분위기를 풍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은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이미지 관리의 핵심 요소다. 말을 통해 자신을 팔기도 하고 스스로의 신비를 망치기도 한다. 특히 칭찬이 남발되고 자기 PR이 과도한 현대사회에서는 조용히 있는 사람일수록 더 신뢰받고 존중받는 경향도 존재한다. 그라시안의 시대적 맥락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조언이다. 4. 필요한 존재가 되라. 고마움보다 의존이 오래간다. 1달러 후반부에는 흥미로운 전환이 있다.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여기에는 인간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은 금세 사라지지만 필요하다는 인식은 지속된다. 예컨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신 후에는 고마움을 느끼다가도 갈증이 해소되면 더 이상 그 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략이다. 호의나 친절은 일시적 감사를 불러오지만 상대가 계속해서
나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고마움은 쉽게 잊히지만 필요는 본능적으로 지속된다. 이 조언은 다소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신뢰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유용성, 즉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략적 조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매력은 실력 그 이상이다.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지혜로운 마술. 그라시아는 이어서 매력이야말로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설득력이라고 말한다. 실력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이기 어렵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은 신뢰와 존경,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 매력이 단순히 외모나 목소리 같은 타고난 요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진정성과 성찰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만약 타고난 매력이 없다면 문제없다. 그는 노력을 통해 내면의 매력을 갈고 닦을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런 노력으로 생긴 매력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고 본다. 그라시안의 철학은 인간은 연마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날마다 자신을 조금씩 연마하며 그 과정에서 남다른 분위기와 신뢰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1. 욕망은 인간의 가장 약한 고리 상대의 우상을 파악하라.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을 욕망이라고 본다. 그는 욕망이 인간 심리의 깊은 밑바닥에서 작동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이성과 명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사람마다 욕망의 방향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평판을, 어떤 사람은 돈을,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갈망한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우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우상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취약점이며 동시에 가장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라시안의 통찰은 냉철하다. 그의 본성이 가장 욕망하는 것으로 유혹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너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 이는 곧 인간관계를 게임처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무의식적인 동기를 이해하고 그 지점을 건드릴 때 비로소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누군가가 명예의 목을 맨다면 그의 명예를 높여주는 말을 던짐으로써 협력을 끌어낼 수 있고, 누군가가 돈을 최고로 여긴다면 재정적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관심을 붙들 수 있다. 그라시아는 특히 이러한 욕망이 인간의 천박한 본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즉, 잘 다듬어진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원초적 욕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작되기 쉽고 의도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도 높다. 상대방의 우상이 무엇인지 꿰뚫어보는 능력은 결국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기술로 작용한다. 2. 불운을 나눌 사람을 곁에 두어라. 고립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법. 인생은 언제나 순조롭지 않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불행을 겪게 되며 사회적 실패나 인간관계에서의 배신, 경제적 몰락 등의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 그라시아는 불운을 함께할 사람을 곁에 두라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정서적 위로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생존 수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운이 닥칠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 자신을 옹호할 사람, 심지어 자신과 책임을 나눌 사람을 미리 준비해둔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결국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 그라시아는 이러한 준비가 삶의 보험과도 같다고 여긴다. 예컨대 훌륭한 의사는 환자가 죽었을 때 자신을 거들어줄 사람, 즉 시신을 운반할 사람조차 미리 준비해둔다고 비유한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에 대비한 인적 방패를 갖춘다. 이는 조직 생활이나 정치, 기업 경영, 혹은 예술 활동 같은 공동체 기반의 삶에서 특히 중요한 조언이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철저히 고립된 사람은 하나의 비판, 하나의 실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공동의 책임 구조를 만들고 자기 편을 확보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세술이다. 단, 이 편이 단순한 추종자가 아닌 진심으로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3. 지나친 호의는 관계를 파괴한다. 심리적 부채의 압박.
그라시아는 인간관계에서 호의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지나친 호의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결국 관계를 끊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빚진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을 꺼린다. 아무리 상대가 좋은 사람이더라도 그에게 너무 많은 신세를 졌다는 생각이 들면 미안함이 쌓이면서 결국 피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그라시아는 상대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재촉하지 말고 오히려 천천히, 작게, 자주 베풀라고 조언한다. 이 방식은 심리적 부담 없이 호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태도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선의도 타이밍과 양의 조절이 필요하며 그것이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만들어내는 열쇠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누군가와 인연을 끊고 싶다면 지나친 호의를 베풀라는 조언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매우 실용적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균형한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언젠가는 그 고리를 끊으려 한다. 상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호의를 받으면 결국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거절하지 않고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매우 세련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4. 어리석은 척하는 지혜.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라. 그라시아는 겉으로는 어리석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척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성격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친 사람과 어울릴 때는 미친 척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수준에 맞추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고 나아가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단지 눈치껏 굴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장된 전략이며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꿰뚫는 관계 기술이다. 때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일부러 무지한 척함으로써 상대에게 경계심을 주지 않고 방심하게 만들며 결국 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그는 이것을 교묘한 처세술이라고 부른다. 5. 호의를 이용해 적을 친구로 만들라. 복수보다 통찰력.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잠재적인 적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신복으로 만든다. 이는 단순한 관용이나 선의가 아니라 자신의 평판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장기적으로 안정화하는 매우 전략적인 행위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보복, 누구나 할 수 있는 안갚음이 아니라 상대를 꿰뚫는 통찰력과 인내를 통해 적을 아군으로 바꾸는 기술은 탁월한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때때로 자신의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라시아는 냉철한 이성과 침착함을 지닌 사람만이 이러한 고차원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인간관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 복수보다는 미래의 안정과 신뢰를 우선시하는 태도다. 격정적인 감정보다 이성적인 통찰을 앞세우는 방식은 단기적인 승부가 아니라 장기적인 승리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1. 존경은 강요할 수 없다. 진정한 권위는 자연스레 생긴다. 그라시아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만큼 보기 싫은 존재는 없다고 단언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위나 직함, 사회적 성취를 바탕으로 존경을 요구하거나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존경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자질과 인간됨에서 우러나온다. 존경은 억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와 인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 자리에 합당한 겸손과 절제, 책임감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지위는 얻었지만 존경은 잃는다. 왜일까? 지위는 타인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지만 존경은 자신의 도덕적, 인격적 자산으로 스스로 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라시아는 존경받고 싶다면 기다려라.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의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말한다. 그는 더 나아가 명예로운 사람은 타인을 경계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경계한다고 조언한다. 명예란 외부의 시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성찰과 절제에서 피어나는 법이다. 명예를 지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언행을 감시하고 절제하는 것이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경쟁하지 마라. 무모한 싸움의 함정. 그라시아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의 경쟁은 불공정한 싸움이며 위험한 게임이라고 말한다. 이는 곧 절망에 빠진 사람, 도덕적 기준이 없는 사람, 체면이나 평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를 가졌다는 뜻이다. 그들의 무기는 바로 무모함과 막장성이다. 이런 사람은 수치심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릴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는다. 사회에서는 종종 명예, 체면, 평판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가치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의 자산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 그라시아는 이러한 위험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물러나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러나는 기술도 전략으로 여긴다.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품격이나 명예를 잃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손상되지 않고 이기는 것, 더 나아가 잃을 수 있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3.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권력과 거리두기. 그라시아는 매우 현실적인 경고를 전한다. 윗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은 위험하며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위험인물이 된다. 권력자는 자신의 약점이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편해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제거하려고 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자신의 민낯을 본 사람을 계속 곁에 두는 것은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고 결국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된다. 이 조언은 권력자에 대한 충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어떤 윗사람은 당신에게 신뢰를 보이기 위해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당신은 그것이 특별한 신임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자의 감정은 급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그 신임은 쉽게 파기된다. 그는 언제든지 그 비밀을 공유한 사람을 잠재적 배신자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권력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무서운 카드가 된다. 그라시아는 권력과의 안전한 관계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위로 가까이 가면 그늘도 짙어지고 오히려 쉽게 그 불길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절대 듣지 말고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입을 닫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권력자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자신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이성조차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지혜로운 침묵. 생각 없는 말보다 무거운 침묵. 이 단락에서 그라시아는 침묵이라는 주제를 한층 더 깊이 다룬다. 침묵은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지성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인격의 무기이다. 특히 말이 많은 시대일수록 침묵하는 사람은 더욱 깊고 무게 있게 보인다. 예컨대 당신이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것이 옳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의 정당함보다 장기적인 관계의 안정과 자기 보호를 선택한다. 그는 굳이 상대와 논쟁하지 않으며 나를 알아들을 사람에게만 내 생각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선택적으로 말하라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을 알아볼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때가 되었을 때 필요한 말만 하라. 그라시아는 이것을 말의 절제력이라고 부른다. 모든 말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 절제된 말, 적시에 던져지는 말이야말로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 또한 그는 비방은 무시로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헛소문, 왜곡된 비난, 시기 어린 조롱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그에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 논쟁의 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반박하면 할수록 소문은 커지고 당신의 이미지는 오히려 흐려진다. 반면 침묵은 그것을 무시하는 가장 고상한 방식이며 상대에게도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방어책이다. 5.
권력 앞에서 절제하라. 윗사람을 넘어서려 하지 말 것. 그라시아는 또 다른 현실적인 조언을 남긴다. 윗사람 앞에서 자신의 재능이나 지성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말라. 이는 단순히 겸손을 위한 조언이 아니다. 윗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부하를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낀다. 아무리 당신의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당신의 존재가 윗사람에게 불편한 그림자가 된다면 결국 그 관계는 틀어지게 되어 있다. 그라시아는 이를 피하기 위해 윗사람에게 조언할 때는 가르치듯 말하지 말고 그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 태도를 취하라고 말한다. 이 방식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지혜를 은근히 전달할 수 있는 고도의 설득법이다. 이것은 권위에 복종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권위와 갈등을 피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전략이다. 6. 허영은 조롱거리가 된다. 특이함보다 절제된 품격. 마지막으로 그는 헛된 공명심이나 특이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는 시도는 결국 조롱거리로 전락한다고 말한다. 요란한 행동은 일시적으로는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존경을 낳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기준 안에서 절제된 품격을 지닌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인정받는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과장하거나 특별한 존재로 보이기 위해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보다는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그는 모든 이가 미쳤다면 당신 혼자 정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유를 통해 자기 중심적인 비범함보다 시대와 타인과의 조화를 아는 지혜가 더 필요함을 강조한다. 1. 자기 절제의 절정. 혀를 통제하라. 그라시아는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혀의 문제로 돌아온다. 그는 혀는 야수와 같다고 말하며 제어되지 않은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강력히 경고한다. 혀는 인간 정신의 맥박이자 내면의 생각이 외부로 드러나는 통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 오히려 말을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제일 먼저 말을 앞세우고 결국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든다. 말은 관계를 맺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파괴력도 강하다. 특히 분노, 질투, 조롱, 아첨 같은 감정이 섞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라시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말만 하되 반드시 입 밖에 내야 할 때만 말한다고 강조한다. 말의 경제성, 절제, 시의적절함은 실력 못지않은 능력이다. 말은 무기이며 동시에 자기를 파괴하는 칼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그는 다른 사람을 꾸짖지 말라고 경고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욕당했다고 느끼며 그것을 기억에 깊이 새긴다. 특히 권위에 반대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당신은 원한을 쌓고 적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의견에는 경청의 태도로 대응하고 논쟁은 피하며 침묵으로 귀를 막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2. 자기 성찰과 자기 연마. 날마다 자신을 단련하라. 이 단락의 핵